H성형외과 백정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환자분이 작년 12월 20일 날 길이를 3mm 줄이고 전진을 6mm 하셨다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볼 쪽에 지방 흡입을 하셨다고 하고요. 심부볼 제거를 하셨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지금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일단 조금 판단을 하고 환자분한테 조금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조금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술 전 CT가 있어서 수술 전 상태에 대해서 먼저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거든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101mm 정도 나오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02mm니까 사각턱의 좌우 폭은 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보는데 광대 너비 가장 넓은 부분을 측정해 보면 134mm 정도 측정이 되는데요. 남자 평균이 135mm 정도 되니까 광대도 조금은 작은 편이죠.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 가장 넓은 부분 측정해 보면 지금 144~5mm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48이니까 두상도 조금 좁은,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은 갸름한 그런 얼굴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여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이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환자분이 133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5mm니까 한 1cm 조금 안 되게 한 8mm 정도 조금 긴 편이고요. 요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가시까지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지금 이게 61mm 정도 나오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이게 56mm니까 중안면부가 한 5mm 정도 길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턱끝까지 요건 하안면부 길이를 보는데 지금 이게 71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평균이 이게 70mm니까 하안면부가 한 1~2mm 길고 중안면부가 한 5mm 긴, 전반적으로 보면 한 6mm 정도 긴 그런 얼굴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보는 건 사각턱을 보는데요. 옆에서 봤을 때 귓볼 기준으로 저희가 보통 보는데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남자 기준으로 귓볼에서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정도 있으셔서 뭐 사각턱은 잘라줄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러한데 지금 환자분이 턱끝 전진술을 받으시고 길이를 조금 줄이셨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랑 이걸 한번 맞춰보면요. 코앞가시에서 턱끝까지가 이렇게 보면 지금 71mm 정도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술 후 모습에서 코앞가시에서 턱끝까지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코앞가시에서 턱끝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68mm 정도 측정이 되죠. 대략 길이가 한 3mm 정도 줄어든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진된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옆모습을 보는데 지금 이 뼈 잘리기 전부터 여기 잘린 앞까지 이렇게 재요. 그럼 대략 한 5mm 정도 전진이 됐죠. 물론 이제 플레이트,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6mm 전진하는 플레이트를 썼으니까 전진이 6mm 됐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뼈의 전진량은 이 플레이트 각도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플레이트가 6mm 플레이트라면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6mm 플레이트라 하면 이렇게 고정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요 CT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환자분이 고정된 모습은 약간 요렇게 돼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1~2mm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량을 요만큼 까먹게 돼요. 그래서 지금 6mm 플레이트를 썼지만 실제로는 한 5mm 정도 전진이 된 상태다. 오히려 길이는 3mm 정도 줄어들었고 전진은 5mm 정도 된 게 이제 수술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애시당초 이제 계획은 길이를 3mm 정도 줄이는 거는 맞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진을 6mm 한다고 그랬는데 전진이 5mm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건 크게 문제는 없고 수술 오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지금 수년째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턱끝 전진술을 하기 전에는 꼭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부 볼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체부 볼륨이라는 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봤을 때 이 부분의 볼륨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볼륨이 없는 분들이 턱끝 전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체부 볼륨이 푹 꺼져 보이는 증상이 생깁니다. 지금 환자분이 남겨주신 사진처럼 지금 이런 부분에 이렇게 꺼지는 이런 느낌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 이게 뭐 뼈가 어떻게 되고 뭐 여기 뼈를 덜 잘라서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쪽에 볼륨이 워낙에 체부 쪽에 볼륨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걸 전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수술은 되게 깔끔하게 잘 해주신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진단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의 볼륨이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럼 이 부분의 볼륨을 그러면 어떻게 보냐. 수술 전 상태에서 보시면 턱이 전진되면 이 부분은 더 없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더 없어지게 되는데 그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고개를 똑같은 거의 비슷한 각도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의 볼륨이 이렇게 없으면서 여기가 전진이 되니까 여기가 꺼져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수술 전에는 뭐 대략 일자였다면 전진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 더 꺼져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자명하고 실제 피부 음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꺼져 보이는 볼륨이 보이는 위치가 바로 이 부분이 없는 딱 그 부분이에요. 근데 수술 전에는 물론 이제 턱을 괴고 찍어서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 체부 볼륨이 부족한 분들이 턱을 전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이제 좀 섭섭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진하기 전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는 볼살이 많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진을 하면 오히려 뾰족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더 갸름해져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분처럼 체부 볼륨이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수술한 후에 이제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해서 많이들 서운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볼 거는 이제 우리가 대칭이라는 거를 볼 때 비대칭은 크게 네 가지로 요소가 구성이 되는데 축의 비대칭이 있고요. 엑시스가 틀어졌다고 해서 턱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얼굴이 삐뚤어진 경우고요. 하나는 이 폭의 차이, 그러니까 길이의 차이에 의한 비대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의 폭이 이제 양쪽이 다른 지금 환자분의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턱의 볼륨의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은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턱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겨가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돌출 정도에 따른 볼륨의 차이에 의한 비대칭이 있고 또는 뼈의 비대칭은 없는데 반해서 근육이나 연부 조직의 비대칭이 있는 그렇게 해서 비대칭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환자분 수술 전 모습에서 비대칭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지금 보시면 치아 중심 라인, 위턱 중심 라인 잘 맞고 아랫니 중심 라인 잘 맞고 턱끝 중심 라인 약간 이쪽으로 틀어지지만 그래도 뭐 잘 맞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비대칭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의 비대칭을 한번 볼게요. 치아 중심 라인이 얼굴 중심 라인에 맞으니까 거기서 오른쪽을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쪽이 54mm 정도 측정이 되고요. 왼쪽도 한번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쪽은 48mm 정도로 대략 한 6mm, 5mm 정도의 좌우 폭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쪽이 넓고 이쪽이 좁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턱 폭이 좁으면요. 살들이 조금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불룩하게 늘어진 느낌이 들고요. 폭이 넓으면 이쪽은 조금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이런 사람이 턱 전진술을 했을 때는 이쪽은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이쪽은 약간 더 이렇게 패인 느낌으로 이쪽이 좀 더 심하게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가 보면은 환자분이 느끼실 때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패인 양상이 오른쪽 왼쪽이 조금은 달라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뭐 여기 늘어진 거랑 여기 이렇게 푹 패인 게 조금 더 과장돼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이쪽은 그나마 펼쳐져서 조금 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아직 보면 이쪽이 많이 부어 있어서 지금 수술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돼서 정확하게 그런 양상이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좁은 쪽이 오히려 이렇게 패이게 되고요. 이게 붓기 빠지면 보일 텐데요. 이쪽은 약간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느낌으로 약간 연하게 이렇게 꺼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이 느끼시는 비대칭은 이런 좌우 폭의 차이, 지금 왼쪽이 폭이 좁고 오른쪽이 폭이 넓어서 생기는 비대칭 양상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습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이 부분이 꺼지는 이유는 수술 전부터 이쪽 체부 볼륨이 부족한 분이었는데 전진술이 되고 또 길이가 짧아지니까 볼살이 좀 더 늘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생기는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 주신 내용 하나 보면 지금 수술 전 상태에서는 턱을 괴고 CT를 찍어서 이 턱 끝의 모양을 정확히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수술 후 모습에서의 이 피부 음영하고 같이 보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때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비율이 좋죠, 지금. 근데 지금 윗입술이 더 오버돼서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환자분은 과계교합 상태로 윗니가 너무 앞에 가 있고 아랫니가 뒤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윗턱이, 윗입술이 조금 약간 오리처럼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고 턱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턱이 전진이 된다 해도 이 부분, B포인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도하게 꺼지게 되거나 또는 입술이 여전히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 인매 부분이 어색한 느낌이 따라오게 돼요. 실제 사진에서도 보면 환자분이 찍어주신 걸 보면 윗입술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아랫입술하고 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발치 교정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위쪽만 발치해서 입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양악을 해서 이거를 조금 윗턱을 조금 넣고 아래턱을 조금 빼는 이런 작업도 할 수 있고, 또는 발치 교정에서 윗턱만 넣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ASO라는 수술에서 윗턱을 넣고 아래턱을 조금 빼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이 차이가 굉장히 커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이 갭이 큰 경우 턱만 이렇게 뿅 나오면 오히려 이게 더 과장돼 보이고 보기 싫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턱끝 전진술 말고 치아를 이동하거나 또는 상악을 이동하거나 하는 양악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1차적으로 고려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턱이 이제 수술 전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턱 끝하고 턱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길이가 짧고 여기 상악이 돌출되어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튀어나가던가 아니면 얘가 들어가던가 하는 방향으로 이 교합관계, 입술관계를 좀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무턱을 판단하는 게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중턱이 보인다고 해서 뭐 이중턱 지방흡입을 하거나 근육 묶기가 하거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없이 이제 돌아가는 뭐 여러 번 수술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페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체부 볼륨이 부족한 분이 전진과 그 다음에 길이를 줄이면서 생긴 볼살 늘어짐과 이런 페임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진 보면은 오히려 왼쪽이 조금 더 페임 모습이 전 보이거든요. 오른쪽은 조금 펼쳐진 느낌이라면 뭐 비슷하게 다 패여 있긴 하지만 위치가 조금 달라요. 왼쪽은 이런 부위가 더 패이게 되고 오른쪽은 약간 뒤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얼굴 좌우 폭 때문에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중턱 생기는 문제도 지금 이 얼굴이 짧아지면서 볼살이 늘어지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요. 지금 이런 게 늘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체부 볼륨이 없으면서 생기는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분 패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45도에서 이렇게 피부 음영으로 살짝 보면요. 지금 요 각도거든요. 얼굴에서 이제 생기는 페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여기서 페이면은 이거는 심부볼 제거를 했을 때 여기서 페이고요. 그 다음에 상방 고정을 해서 광대 수술을 하면 여기서 생기고, 그 다음에 광대가 아주 크거나 근육이 발달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여기에 또 페임이 생겨요. 근데 지금 환자분 여기 페임 생긴 거 위치를 딱 보면 각도에서 보면 딱 여기거든요. 여기 페인 거는 심부볼 제거하면서 생긴 페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얼굴에 지방 흡입도 하셨다고 하는데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부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지금 이쪽이 유독 많이 부어 있는 게 보이는 거 보면 이쪽이 지방 흡입하고 아직 다 안 나은 그런 느낌도 조금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술 전에 CT가 있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쪽에도 볼페임은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 페임도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쪽 페임이 조금 더 과장된 경우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불룩해진 거는 이거는 예전에도 조금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이 밑으로는 사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턱을 괴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볼페임 이 부분이 조금 더 과장된 느낌은 있지만 예전에도 있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 패여 있는 거 왼쪽인데요. 왼쪽 패여 있는 것도 수술 전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는 별로 패인 게 없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살짝 패인 느낌이 조금 있죠. 그래서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세로줄이라고 이제 표현하시게 되는데 워낙에 있던 데서 이쪽으로 조금 연장된 느낌은 있는데 이거 아마 지방 흡입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조금 그런 생각은 들고 이쪽 각도로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게 조금 돌려보면요. 이때는 광대 나온 라인에서 그럭저럭 매끈하게 가는데 반해서 지금 광대 나온 라인에서 여기가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심부볼 제거 때문에 생긴 약간의 페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쭉 하나씩 읽어보면요. 턱끝 전진으로 양쪽 단차 2차 각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2차 각이 아니고요. 뼈만 보면은 지금 뼈는 굉장히 매끈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 아주 매끈하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정말 정성스럽게 잘 해주신 거라고 이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턱 끝 전진하면서 생기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가 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요런 각도에서 보면은 비슷한 각도에서 보면은 이쪽에 뭐 갈아주거나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길이 줄이면서 조금 여기는 다듬었을 수 있는데 크게 다듬은 모습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단차 없이 잘 메꿔주신 느낌이고 이런 부분도 정리 잘 해주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개 들어서 보면 이런 데 이렇게 갈아주신 모습 보이죠? 이런 것들이 2차각 정리하면서 정리하신 건데 이런 거는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볼페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2차각 정리하는 거 굉장히 잘 해주셨지만 워낙에 체부 볼륨이 없던 분이 이렇게 정리를 더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처져 보이고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있는 모습은 2차각이 아니라 살이 늘어진 거예요. 턱이 짧아졌잖아요. 턱은 일로 올라가고 앞으로 전진되면서 여기 살은 이렇게 늘어져서 더 여기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좀 과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요게 조금 줄어들려면 오히려 턱 길이가 길어지면은 얘가 펼쳐지면서 약간 좀 덜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환자분처럼 얼굴이 긴 경우에는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체부 볼륨을 조금 유지하면서 길이 줄이면서 무턱을 교정했으면 조금 더 낫겠다. 그래서 전진술은 환자분한테는 조금은 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짧은 무턱에서 턱끝 전진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체부 볼륨이 부족한데 턱끝 전진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얼굴 비대칭 여부에 대해서 턱끝 전진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놓쳐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왼쪽 볼에 세로로 길게 패임 생긴 거는 수술 전에도 있던 라인이 지금 여기 보이던 이 라인이 연장된 거다. 지방 흡입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연장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조금 꺼진 게 좀 더 보이죠. 이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세로 줄이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턱끝 전진이 많이 된 건 아닌지 걱정된다 하셨는데 많이 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짧아지고 전진이 돼서 조금은 옛날하고 많이 다르게 느껴질 텐데 오히려 이런 거 늘어진 게 좀 더 또 여기 패인 게 좀 더 신경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술 후 정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정면 효과를 기대하는 수술은 아니었죠. 뭐 상담실장은 피질절골은 기본이다라고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CT로만 보면은 피질절골은 안 된 것 같아요. 피질절골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뼈를 갈아내거나 잘라내는 건데 지금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피질절골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라인도 그대로고 지금 여기서 보이는 약간 뼈에 우둘두둘한 거 요거 보이시죠? 지금 마우스에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그대로 있잖아요. 만약에 피질절골이 됐으면은 여기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 없고 여기가 다 이렇게 맨맨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피질절골은 안 된 것 같아요. 상담실장 말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지만 CT로만 보면은 피질절골은 안 된 게 맞다. 그리고 피질절골을 한다고 정면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피질절골을 하면 환자분 이쪽 볼은 더 처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더 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절대 지금 상황에서 뼈를 더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마세요. 이거 더 늘어지면 아마 이제 더 고생하시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대칭이 있다. 거울 볼 때 오른쪽이 왼쪽보다 커 보인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우 폭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얼굴이 길고 커요라고 하셨는데 폭은 좁은데 얼굴이 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 아니고 긴 거죠. 근데 이 중안면부가 길기 때문에 더 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5mm 길고 여기가 1, 2mm 길다고 했잖아요. 하안면부가. 그러면 사실 이 중안면부 쪽 줄이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게 비율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악해서 상악 길이 줄이면서 하악을 앞으로 빼고 상악을 조금 집어넣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랫입술이 안으로 들어간 건지 윗입술이 앞으로 나온 건지 양쪽 입술 돌출 정도가 다르다 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상악이 돌출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악이 조금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하악을 앞으로 빼는 거를 하고 나서 뭐 양악을 할지 아마 턱끝 전진을 할지 말지 정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술 순서가 조금 엉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턱 있다 하셨는데 뭐 수술 전 모습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에서 이중턱 정리하려고 수술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턱끝 수술로 생긴 2차각 정리하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 모습에서는 사실은 2차각을 정리할 뼈를 더 잘라주거나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뼈를 절대로 더 자르거나 하지 마시라. 이 상황에서 또 여기 늘어졌다고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러고 나면은 얼굴살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늘어져서 정말 보기 싫어집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턱선이 뚜렷해지려면 뼈가 커지거나 살이 탱탱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환자분이 원하는 게 턱선이 뚜렷하고 갸름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부분 체부 볼륨 조금 메꿔주고 차라리 이런 부분을 메꿔주고 그 다음에 뭐 피부 늘어진 거를 뭐 거상을 해서 당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조금은 고민스럽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양쪽 볼페인 보완하고 싶다 하셨는데 이 심부볼 제거를 왜 하셨는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심부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렇게 볼페임이 이렇게 보이던 분을 굳이 여기까지 더 꺼지게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 되게 꺼지면 사람 좀 퀭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뭐 지방이든 필러든 조금 넣어서 메꾸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굴이 덜 길고 덜 커 보였으면 좋겠다는데 좌우 폭은 넓지 않아요. 근데 길이가 좀 긴 거고 중안면부가 긴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꼭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얼굴 비대칭 맞추고 싶다. 폭의 비대칭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 그냥 저는 환자들한테 고개 살짝 이쪽으로 돌리고 지내세요. 그러면 덜 비대칭으로 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웃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적인 답입니다. 우리가 이 폭을 줄이는 그 어떤 수술도 사실 이걸 맞추는 수술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양악해서 물론 조금 조절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맞춘다고 해서 또 얼굴이 또 똑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랫입술, 왼쪽 입술 돌출 정도 맞추고 싶다. 치아 교정해야 될까요? 뭐 발치 교정도 하나의 답이 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악이 앞으로 나온 게 20, 30%라면 하악이 뒤로 들어가 있는 게 제가 볼 땐 60, 70%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턱인 게 한 20% 정도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상악을 조금 집어넣고 하악을 앞으로 빼는 양악 수술이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턱 전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좀 엉키고 가벼운 수술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재수술 빨리 하고 싶어요. 수술한 병원에서는 붓기가 많아서 당분간은 안 된다고 해요. 당분간은 안 되고 재수술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환자분이 본인 얼굴 상태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이는 것 쫓아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엉키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 얼굴의 비대칭은 좌우 폭의 비대칭이고 내가 하악이 뒤로 들어가 있고 상악이 조금 나와 있고 무턱인 상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얼굴이 긴 건 중안면부가 긴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좌우 폭은 갸름한 편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중턱 개선을 위해 지방흡입 근육 묶기 고려하고 있다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일이 점점 더 엉킨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복잡하죠. 제가 생각해도 일반인들이 이걸 다 이해하고 수술하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고 또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이 폭의 비대칭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고 아직 뭐 여러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 건 아니어서 저도 뭐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이거를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이 폭의 비대칭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비대칭 양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무턱이라는 것도 뭐 제가 보형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부 볼륨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형물로 여기를 메꿔주면서 갈 수밖에 없고요. 여자분들의 경우라면 갸름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의 경우 이런 경우에 전진을 하거나 길이를 줄이거나 하면은 느끼고 계시는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무조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꼭 주의하셔라, 체크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의사들도 간과하고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또 이게 또 복잡하게 원인으로 따라가면은 또 양악까지 해야 돼, 발치 교정을 해야 돼, 복잡한 얘기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간단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고 싶고 또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문제로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이유도 제가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 체크하고 수술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빨리 수술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간단한 수술로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수술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취사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